이 문제에 대해서만은 사실은 이제 여야나 어떤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어떤 팩트 위주의 네. 정말 사실이 무엇인지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이 그 북한 어민도 결국은 우리 헌법상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네. 우리 어떤 국민인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고 한데 단순하게 어떤 흉악범이라 해서 이제 북송을 시켰는데 네. 크게 보면 이제 당시 정부가 지금 거짓말하겠다고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저 통일부 장관이 이 두 사람의 이제 북한 어민들이 본인들은 죽더라도 북조선에 가고 싶다 한 말을 당시 이제 그 국회에서도 발언했는데 그것이 이제 완전히 이제 거짓말인 게 이제 드러난 거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자꾸 이제 흉악범 이런 어떤 그 프레임을 붙이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북한에 있던 이야기인 거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게 그 17톤짜리 오징어 배입니다. 저도 이제 삶의 체험 현장 뭐 그런 어떤 형식으로 해서 오징어 배를 탄 적이 있는데요. 17톤에 19명이 탄다? 못 탑니다. 많이 타봤자 10명 내외로 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두 사람 뭐 먼저 이제 뭐 김치강을 입고 가다가 이제 죽은 사람들이 세 사람이 나머지 16명을 죽인다. 이 사람들이 람보입니까? 어떻게 이걸 죽일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이제 뭐 물론 이제 조사해 보면 이제 드러나겠지만 차례차례 뭐 죽인다. 그 과연 그 수명이 되는 걸 그 작은 그 배에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징어 배라는 것은 주로 새벽에 조업을 네, 합니다. 새벽에 조업을 해서 아침 일찍 이제 다시 이제 돌아오는데 귀향을 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에서 저는 이 흉악범 이거조차도 사실은 따져봐야 된다. 예, 따져봐야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지금 뭐 유엔이나 지금 뭐 미국 하원 의장도 반인륜적 범죄라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짚어야 되고 한번 조사를 해야 될 문제지 네.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어떤 프레임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간단하게 좀 투표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교육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은 우리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홍석준 의원님? 뭐 손 장관이 미국 뭐 여행을 뭐 그렇게 좋아하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저는 있을 필요가 없고 이런 중대한 국가적 사안이 본인이 재임 시절에 발생이 되면 정말 당연히 빨리 귀국하셔가지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본인의 어떤 입장, 어떤 객관적인 어떤 입장을 말씀하는 게 당연한 도리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얼마나 국가적으로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귀국하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몇 가지 좀 정확한 팩트 체크를 하면 지금 저희도 국정원의 자료를 당시에 그 신문 어떤 조사 결과를 제출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네. 그거를 지금 국정원에서 수사하기 때문에 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두 사람의 어떤 진술서가 일치를 한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공정파에 나와서 단언을 하면 안 되는 어떤 사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시에도 굉장히 그 논란이 많았습니다. 네. 이게 그 배까지 재빨리 그 북으로 보내버렸거든요. 그렇죠. 바로 다음 날 이 보내버렸으니까. 통상적으로 조사를 하려면은 당연히 그 배를 가지고 조사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일체의 어떤 절차도 밟지 않은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현재 어떤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탈북 민들에 대한 어떤 법률은 보호 대상, 즉 지원을 국가에서 하거나 뭐 이런 대상에서 제외한다 뿐이지 그분들을 그 법에서 제외된다 해서 보호 대상에 제외된다 해서 막바로 북송을 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들도 당연히 대한민국 국토에서 재판을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근거해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재빨리 북송을 하고 그것이 당시에는 그분들의 자신 의사였다고 네네. 이렇게 한 것이 지금 이제 거짓말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일관되게 지금 변명으로 지금 일관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 결이 다르다고 보는데 이제 변호사로서 그런 어떤 흉악범을 변호를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생각에 좀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변호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는 충분히 어떤 논쟁이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도 동일하게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즉 아무리 설사 전제가 흉악범이라 하더라도
북한에서 넘어온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민입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재판받을 권리가 우리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의 규정입니다. 네. 그분들을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든지 없으면 국선 변호사를 붙이든지 그것은 그 이후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그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완전히 이것은 선택적 인권이다. 누구는 인권이고 누구는 인권이 아니냐. 이런 어떤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치인 입장에서 뭐 머리 세치를 해도 뭐 언론에서 관심을 하고 뭐 어디 움직이면 관심을 나타내잖아요. 뭐 저나 박순애는 조금 더 관심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니 저 뭐 하면 저렇게 뭐 언론에서 관심을 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난 며칠 동안은 이준석 대표 정치 경력에서 굉장히 좀 어려웠던 그리고 많은 고민을 했던 어떤 시간이었을 겁니다. 네. 재심 청구 여부 또 네. 가처분 이런 하다가 결국은 그렇게 해서는 이제 안 뭐 되겠다. 수용하는 쪽으로 가다가 잡는 것 같죠?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존재감을 나타내기에 가장 좋은 어떤 곳 그리고 또 이제 대중 앞에 한번 나서낼 어떤 타이밍에 이제 장소를 잡은 게 이제 지금 무등산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권 원내대표는 어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당 분위기는 어떤지 홍석천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다툼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저 두 분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게 이제 있습니까? 4선 3선이신데 네. 두 분 다 무소속에서 살아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아주 이제 정치적 생명력이 끈질기다고 하셨는데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현재 권력 다툼이란 건 조금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지금 권성동 의원은 지금 원내대표이자 지금 현재 그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네, 네. 모든 어떤 일의 어떤 핵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장제원 의원은 인수위 비서실장을 했지만 일단 현재 당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가 지금 없기 때문에 대중에서 뭐 이게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좀 뭐 소원해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당의 권력이란 것은 결국은 차기 이제 당 대표 구성인데 그런 면에서 권성동 대표는 좀 생각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좀 그런 어떤 상황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두 분의 지금 현재 어떤 주어진 상황과 입장이 굉장히 좀 많이 좀 다른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권력 투쟁이라고 보기에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좀 과장된 그런 해석인 것 같고 당 내에서는 일단은 뭐 두 분의 어떤 사이에 대해서는 뭐 조용한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당이라는 게 물론 어떤 뭐 큰 우산에서는 뭐 동일한 정치 이념을 가진 집단이지만 그러나 다양한 어떤 스펙트럼을 가진 어떤 집단이어야 되고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활발한 어떤 토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저희 당이 사실은 아쉬운 것이 그동안 이준석 대표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정책적 논쟁이 사실은 잘 언론에 드러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양한 공모 모임을 통해서 하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얼마나 지금 다양한 집단이 여기 있습니까? 안철수 대표도 새로 들어오셨고 네, 이러기 네, 네. 때문에 앞으로 그런 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부각될 수 있는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직무대행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경찰 이제 수사도 받고 조사를 있고, 수사를 네. 받게 돼서 혹시 이제 그 이후에 또 어떤 또 변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어떤 그런 어떤 우려가 당내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우려를 이제 저분들이 이제 초선 운영위원입니다. 지금은 이제 운영위원이 이제 저희들 6개월마다 이제 순환 돌아가는데 이제 끝났는데 당시 초선 의원 총회를 때는 운영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유상범 의원이 이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좀 아쉬워하는 게 입장 유상범 의원 입장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네네 보여주시면 그런 어떤 입장에서 저 진짜 마이크가 아닌 어떤 방송용 마이크였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 다시 한번 느끼지만 국회는 지금 조심해야 되는 무슨 것이나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유상범 의원 입장 홍석준 의원님 네. 과방에 지금 계시죠? 예. 행안위는 뭐 경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네. 과방위는 뭐 방송 때문에 그런 겁니까? 언론들을 통제하겠다 뭐 이런 의도입니까? 통제는 뭐 어떤 의도입니까? 요즘 방송 통제가 됩니까? 근데 이제 지금 가방 이슈가 된 것이 이제 방송통신 관련된 이제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또 방통위원장 또 한상혁 또 위원장이 또 거치하고도 좀 관련돼 있는 것 같고 근데 저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뭐
양당에서 밝힌 것처럼 뭐 재연절 뭐 일단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저 이슈는 큰 문제는 아닌데 숨은 이슈가 다른 게 있습니다. 사개 특위 문제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개 특위 문제가 오히려 더 큰 어떤 원구성에 좀 보이지 않는 큰 지금 이제 암초로 좀 자리 잡고 있고 가방이 행안위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큰 건 아니다. 빨리 마무리될 수 있다고 봅니다. 홍석준 의원님, 유시민 전 이사장이 정치 평론을 안 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거 뭐 믿을 사람은 잘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유시민 작가님을 일단 작가로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도 2018년도에 책을 쓰기 위해서 교보에 가보니까 그때 인문 쪽에 완전히 점령하고 있는 책이 딱 두 사람이에요. 유발 하라리하고 유시민 작가의 책들이 그냥 다 있어요. 이게 네. 서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딱 좋은 게 서점이에요. 꼽혀 있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작가로서 이거 참 작가로서는 참 이게 참 부럽기도 하고 또 유시민 또 작가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또 재판도 받고 있어서 좀 네. 그런 면도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우시겠죠. 알겠습니다.